포스코 DX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포스코 DX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어저께는 강세를 보였고요. 오늘은 11%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저께 제 포스코 DX 영상을 보면 매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저께 나온 강세가 숏 커버링이 나오면서 나오는 그 어쩔 수 없는 수급상의 요인 때문에 강세를 보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뭐 한 10%, 11%, 뭐 12% 이런 식으로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이게 100조가 넘는 기업인데 어저께 20%대의 강세를 보이면서 공매도가 얼마나 주식시장을 압박하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수급상 쏠림 현상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풀리면서 그쵸? 당연히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바꿨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는 이 포스코 DX 관련된 내용은요. 간단합니다. 일단 앞으로 시장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 그리고 시장 상황에서 2차 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가 될 건지, 그리고 그 중에서 포스코 DX의 움직임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가격을 기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11%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저께는 이 종가까지 강세를 보였습니다. 종가가 27% 나왔고요. 고가가 28% 나온 걸 보면 종가 대비 고가가 거의 차이가 없죠. 계속해서 하루 종일 강세를 보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매도는요. 그쵸? 숏 배팅이라고 하죠. 숏 배팅. 짧은 배팅을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진행이 계속되었을 때는 그쵸? 한번 여기다 딱 공매도 때려놓고 여기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매도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하는 과정에서 하루 이틀 텀으로 계속 매수해서 갖고 다시 매도하고 매수해서 갖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저께는 왜 이런 상황이 나왔을까요? 신규 공매도가 안 되니까 갚아야죠. 왜? 주가 그냥 여기서 올라가 버리면 그쵸? 안 올라가더라도 그쵸? 한 번에 담보를 건드렸을 때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왜? 담보는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불법 공매도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차입 공매도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무차입 공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계좌에 대한 담보를 안 잡는 건 아니에요. 주식을 안 빌려도 매도할 수 있게 계좌를 열어주는 거지. 그쵸? 그게 뭐 신한투자증권이 거의 뭐 유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좌를 열어주는데 그쵸? 담보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이런 부분은 처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보통 기관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비율은 많으면 20배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단순히 뭐 2%, 3% 상승해도요. 그냥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런 상황에 대한 반작용이 나오고 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어저께 올라갔었던 건 해프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포스코 DX는 상대적으로 추가적으로 내릴 수 있는 폭이 적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포스코 퓨처엠 그쵸?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과하게 내렸죠. 그쵸? 보통 요 정도 33만 원.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장기 입형에서 쉬었다 가고 장기 입형에서 또 쉬었다 갈까요? 자, 주가는 이평선을 기준해서 움직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동평균선이 뭔데? 가격이 이동해서 만들어지는 평균 가격을 연결해서 만드는 선이에요. 그렇다는 건 실적은 언제마다 한 번씩 나오죠? 60일마다 한 번씩 나오죠. 그쵸? 왜? 분기에 60 영업일 정도 되니까. 그러면 60일 이동평균선보다 주가가 아래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예상되는 실적보다 주가가 더 싸다. 왜? 6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니까. 그렇죠. 보통 60일 이평선을 이탈하잖아요. 그러면 20일 이평선도 데드크로스가 나고요. 상승을 할 때는 정배열로 바뀌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어때요? 그렇죠. 올라가면서 60일 이평선의 저항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저항 구간에서 정배열로 바꾸는 과정, 그렇죠. 그 과정을 거치는 첫 번째 단계에 있다. 근데 고가가 70만 원이에요. 저가는 20만 원 초반까지 내려왔으니까 하락폭이 몇 프로죠? 한 70% 가까이 되죠. 그렇죠. 60%대 정도 나올 텐데 자, 요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앞에 좋을 부분을 먼저 반영했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나온 거지 이런 과정에서 공매도가 이런 시세를 만들어낸 겁니다. 요런 시세는 앞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법안이 어떻게 개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한 가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바뀔지 몰라도 내년 6월까지 한 8개월 정도는 안심하고 매매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답 나왔죠. 지금은 그쵸? 이만큼 그쵸? 공매도가 만들어낸 이 쓰레기 같은 상황을 이만큼만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반영이 된 부분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끝은
정배열로 바꾸는 과정까지 진행이 될 거다. 왜? 신고가에서 떨어졌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수직 상승한다. 그러면 고가에서 무조건 팔아야 되죠. 그리고 그게 어떤 기업이에요? 포스코 DX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2차 전지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죠. 자, 포스코 DX는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2차 전지 소재를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요. 장비를 생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포스코 DX는 포스코 그룹 안에 속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포스코 그룹의 일을 받아서 처리합니다. 근데 포스코 그룹의 주력은 철강인 것은 맞지만 이제는 캐시카우 정도로 보면 되는 거고, 철강보다 양극재 사업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2018년도부터 해왔고요. 올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을 보인 건데, 거기서 하는 포스코 DX의 일은 스마트 팩토리, 그렇죠? 자, 생산 공장에 센서를 쭉 달아가지고 자동화 작업을 거치는 겁니다. 생산량에 대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물류로 연결되고요. 여기까지 진행하는데 로봇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포스코 DX는 2차 전지 관련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렇죠? 포스코 그룹 안에서 2차 전지 관련된 공장을 관리하는 것 정도의 일만 가지고도 이런 시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정도의 시세가 나오기까지는 여기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있었다. 어느 정도까지 확대됐을까? 이것보다요. 그렇죠? 이익의 증가가 확연하게 보인다. 이익률. 즉 이익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포스코 DX 측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포스코 그룹의 일을 받아서 하잖아요. 받아서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포스코 DX의 이익률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의, 그렇죠, 이익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게 적은 규모라고 하지만, 그렇죠, 퓨처엠이나 홀딩스에 비하면 적은 규모는 맞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그렇죠, 정확히 좋아지는 시그널이 있다. 그런데 주가가 이만큼 바닥 대비해서 한 10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가격 조정은 필요하고요. 어저께는 해프닝이었기 때문에 어저께 이 포스코 DX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도를 이야기를 드렸었던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건지, 그렇죠, 그런 최소한의 조정 구간이 뭐 정확하게 이 가격입니다, 제가 이거를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지금은 바닥 대비해서 10배 넘는 이 시세가 올라왔고, 그만큼 61평과 22평의 이 간극 자체도 좁아졌고요. 그리고 62평을 이탈하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 데드크로스에 대한 영향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저께 발생했었던 공매도 관련된 이벤트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매도해서 끝이 아니라 매도한 이후에 다시 매수 구간을 잡자. 그리고 자, 지금 고가 64,800원이죠. 최고가가 지금 보면요 55,000원입니다. 그러면 대략 한 고가 구간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고가 구간 내에서 등락 중이에요.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그렇죠, 이런 종목들은 고가 대비 적게 빠진 게 50%입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이게 공매도로 만들었던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많이 빠졌고, 최악에 나왔었던 이 투매 구간만 돌리는 과정이 앞으로 있을 거기 때문에 포스코 DX의 가격은 지금 높아서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일단 빼놓고 다시 매수 구간을 잡자. 자,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높지만 앞으로는 좋아질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2차 전지 하면 양극재죠. 그렇죠? 양극재. 그리고 우리나라 양극재 1등은 에코프로 BM이에요. 그리고 2등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자, 규모 면에서만 봐도요. 에코프로 BM의 지금 올해 양극재 생산 규모는 총 19만 톤이에요. 근데 포스코 퓨처엠은 총 10만 톤입니다. 그리고 25년, 그렇죠? 25년, 2년 뒤죠. 2년 뒤까지 에코프로 BM의 양극재 생산 규모는 71만 톤입니다. 71만 톤. 71만 톤까지 확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27만 톤까지 확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포스코 DX도 호재거리가 되겠죠. 왜? 공장을 늘려야 되죠. 그렇죠?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나오고 있는 양극재에 대한 규모가 광양에서 9만 톤 나오고요. 그리고 구미에서 1만 톤이 나와요. 그리고 중국에서 5천 톤이 나옵니다. 이걸 합친 규모가 10만 5천 톤 규모예요. 올해. 그러면 이걸 늘리려면 뭘 해야 돼요? 설비 투자해야 돼요. 그럼 공장 더 지어야 되죠. 여기 누가 들어가요? 포스코 DX가 들어간다. 그럼 이익의 증가는 나올 수밖에 없지만 단기적으로 가파른 상승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피해 있자. 그래서 중요한 게 가격을 보고 단기 보유 전략을 다시 잡자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렇게 강하게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매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매도했을 때 뭘 한다? 단기 보유 전략으로 2주 안에 내가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전략이 어디서 나와요? 가격 기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어떤 시장이든 어떤 종목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가격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자, 그리고 요 내용을 제가 진짜 정성스럽게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는데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면 제가 포스코 DX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최소한의 성의는요. 돈은 안 받아요. 돈은 안 받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포스코 DX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고요. 자, 무엇보다 포스코 DX를 추적하는 과정에서도 효율을 높여야 돼요. 그 효율을 높이는 과정은 어디서 나오느냐?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를 이해했을 때 나온다. 그리고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는 포스코 DX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참고해서 다른 종목에 대입시켜도 되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그렇죠. 신고가 구조에 맞는 종목들을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지금 현재 500분과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그리고 공부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면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잉글우드랩 국제약품 DIT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오늘 시장이 많이 빠집니다. 근데 2차전지 관련주가 어저께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원래 힘이 없었던 종목들 말고는 다시 정상 구간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자, 국제약품 오늘 13%의 강세 그리고 장중에는 20%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분봉에서 꺾이는 상황이 나오는 걸 보고 매도하기 때문에 그렇죠? 시가 대비해서 지금 매도 구간을 잡아야 돼요. 잡았을 때 한 10%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마감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DIT 같은 경우에 어떨까요?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죠. 10% 이상 올랐네요. 20% 이상 올랐네요. 이런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세요. 신고가 매물소화, 신고가 매물소화, 신고가 매물소화, 신고가 매물소화, 신고가. 모든 이 상승의 구조는요. 신고가 구조에 따라서 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DIT는 반도체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더하기 조선주를 저는 앞으로 탑픽으로 봅니다. 여기서 하나 더 하자면 바이오까지 포함된다. 그 이상은 2차 전지 같은 이런 종목은 최소한 기간 조정 정도는 보내줘야 됩니다. 그냥 올라가면 좋죠. 근데 바닥에서 10배 올라왔잖아요. 어느 정도 조정받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해주자고요. 공매도를 욕하더라도. 저도 공매도 너무 싫은데 어느 정도의 조정을 받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가자. 그리고 그 최소한의 조정을 받는 것까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잡아야 되고 이 조정을 받는 구간 동안 우리는 가격을 추적하지만 그런 구간에서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단타 매매를 하면서 멘탈을 잡아가고요. 그리고 신고가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은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내가 매매를 하고 있는데 얼마에 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는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얼마에 사야 되는지,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요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겁니다. 조정이 나올 때. 그리고 팔아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요. 그러면 저는 요거를 시세의 속도가 빨라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봉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시초가 매매입니다. 그리고 이건 보세요. 11월 7일 8시 50분, 52분, 54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장 전에 나간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조작 아닙니다. 그렇죠? 장 전에 나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이런 매매를 진행하려면 뭘 해야 된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방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었던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를 최고가 최저가는 못 맞춰도 요건 알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멘탈이 잡히겠죠. 그래서 내가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멘탈이 안 잡히시는 분들은요. 철저하게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와서 멘탈 잡으세요. 자, 입장 방법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으로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 정리 한번 갈게요. 포스코 DX입니다. 우선 바닥 대비해서 10배 올랐다. 그리고 어저께 고가 부근까지 왔다. 지금 10% 빠지고 있는데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매도하고 가격 다시 잡자. 그랬을 때 딱 50% 이상 수익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그 구간 우리 다시 잡으면 되고요. 여기서 그냥 올라가면 어떻게 하나요? 바닥에서 10배 올랐잖아요. 그냥 올라가는 건 조금 놔주는 게 어떨까요? 10만 원 가고 20만 원 가고 30만 원 가고 그게 다 좋습니다. 근데 요 정도는 우리가 여기서 뭐 11, 12 갔다가 한 30% 빠질 수 있고 13, 14 갔다가 한 30%, 40%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격대가
7만원, 6만원, 5만원까지 다시 내려올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무슨 상황이 생기겠어요? 주가가 올라가다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데, 그쵸? 지금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시점이 아니에요. 조정을 전혀 안 받았잖아요. 시장 빠졌는데. 그만큼 강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바닥 대비해서 올라간 폭은 우리가 인정해주고 최소한 우리가 다시 잡을 수 있는 자리를 잡자.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모든 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상단의 전화번호로 3차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맞는 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감기 조심하십시오. 오늘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리고 모두 성공 투자하세요.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